창밖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겨울 아침, 여러분의 뇌혈관은 급격하게 수축하며 터지기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우리가 단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민국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통계가 증명하듯 하루 중 발생하는 뇌졸중 사고의 70%가 오전 10시 이전, 바로 이 긴박한 4시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가장 활기차야 할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중증외상센터의 긴박한 현장에서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살려온 신경외과 전문의 손명준입니다. 수술실에서 수많은 뇌를 직접 마주하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쓰러져 실려오신 분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유전병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바로 아침 1시간의 사소한 습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아침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 통계만 봐도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연중 가장 높습니다. 이맘때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거실로 나오거나 현관문을 열고 영하의 아침 공기를 마주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필사적으로 수축시키는데 이때 혈압이 마치 폭발하듯 솟구칩니다. 낡은 수도관이 얼어붙었다가 갑자기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면 펑 하고 터져버리듯 추위에 좁아진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 병원도 잘 안 가시던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주하며 신문을 가지러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져 오십니다. 곁을 지키던 보호자분들은 울면서 선생님, 어제까지 멀쩡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세포는 단 한 번만 죽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쓰러지신 뒤에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단 1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마치기까지의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중증외상센터에서 깨달은 뇌졸중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혈관을 뻥 뚫어주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부모님과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이 생존 법칙, 오늘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응급실에 실려오신 환자분들의 보호자께서 아무런 예조도 없었다고 절규하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아침에 혹시 평소보다 조금 더 어지럽다고 하시진 않았는지, 뒷목이 뻐근하다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다는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그러면 그제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신호였군요 하며 가슴을 치며 자책하십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이죠. 어떤 경우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뇌세포는 1분에 약 200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증상이 나타난 후 딱 4시간 30분을 운명의 시간, 즉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아야만 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끔찍한 후유증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 귀한 시간을 지키는 분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해서 체한 것 같다며 손가락을 따거나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자리에 눕습니다. 심지어 우황청심환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삼키는 근육이 마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는 혈관이 더 딱딱하게 굳어 있어 골든타임이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제가 마주하는 환자분들 중 천만다행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즉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전 세계에 공통으로 권고하는 이 네 글자 FAST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짚어드릴 테니 꼭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이 하고 밝게 웃어보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며 비대칭이 된다면 이건 안면신경이 마비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A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팔에만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지거나 마치 남의 살처럼 감각이 무디다면 뇌혈관이 막혀 편측, 마비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랄라랄라, 나, 맘마, 맘마 같은 쉬운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평소와 달리 발음이 꼬여서 어눌하게 들리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뇌의 언어 중추가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바로 시간입니다. 앞에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여기서 명심하실 점은 자가용을 타지 마시고 반드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이동하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미리 병원에 알리고 도착하자마자 MRI나 CT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들입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혹은 찬바람을 쐬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이 신호들이 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잠시 쉬면 낫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이 네 글자를 머릿속에 새기시고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 10초의 확인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69 새 김영식 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지만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겉보기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주 위험한 겨울 아침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눈만 뜨면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걸 건강 비결이라 믿으셨던 겁니다. 원장님, 전 약 잘 먹으니까 괜찮아요 라며 제 당부를 웃어 넘기곤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1월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 차고 일어나 창문을 여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며 뒷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평소보다 좀 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화장실로 향하셨죠. 그런데 양치질을 하려는데 손에 힘이 풀리며 칫솔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다행히 김영식 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전조 증상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거울을 보고 해보니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던 거죠. 가족을 불러 즉시 119를 타고 오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이 아주 가늘게 막히기 시작한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한쪽 마비가 온 채로 평생을 보내셨을 텐데 본인의 증상을 무시하지 않은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퇴원하시면서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혈관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김영식 님처럼 약을 잘 드시는 분들도 겨울철 아침에 급격한 기온차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라는 그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아차, 늦었네 하며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시나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봐온 제가 단언컨대 겨울철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도 이완된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교감신경이 비상등을 켜며 혈압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모닝 서지, 즉 기상 후 혈압 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실내외 기온차가 큰 겨울철에는 이 충격이 몇 배로 강해져서 뇌혈관이 터지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딱 1분만 이불 속에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첫째,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장을 본 채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5번만 하십시오. 이때 배가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둘째,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팔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고 5초간 힘을 주었다가 툭 하고 빼십시오. 기지개는 잠들어 있던 근육과 혈관에 이제 곧 일어날 거야 라고 보내는 예보 신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온몸으로 천천히 퍼지면서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날 때는 옆으로 몸을 돌려 한쪽 팔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상체를 세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끊기며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옆으로 일어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를 예방해 줍니다. 겨울철 아침 이 1분의 예열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급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1분 꼭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몸을 충분히 예열하셨다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실도 커피 머신도 아닌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수분을 뺏깁니다. 특히 난방을 하는 겨울철 실내는 사막처럼 건조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쩍쩍 마르고 텁텁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끈적해진 피는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벽에 찌꺼기를 남기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끈적한 피가 뭉쳐서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 혈전이 뇌로 흘러가 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아침 첫 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밤새 걸쭉해진 피를 맑게 희석하는 혈관 세척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정신 차리겠다고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합니다. 찬물이 위장에 닿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와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물을 마시기 전에 가볍게 입안을 헹구세요. 자는 동안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번식합니다. 헹구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세균이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 가볍게 가글을 한 뒤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천천히 드십시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 머금었다가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겨울철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혈액을 다시 흐르게 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중증외상센터에 있을 때 겨울철 아침마다 가장 긴박하게 실려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바로 화장실과 욕실입니다. 이곳은 겨울철 혈관 사고의 사각지대이자 이른바
히트쇼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며 실신하거나 뇌혈관이 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화장실 타일 위에 서는 순간 우리 몸은 천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극한으로 수축시킵니다. 이때 혈압이 수직 상승하며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실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시죠. 이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뇌압과 혈압이 순간적으로 180, 2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낡은 수도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욕실에서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높이십시오. 아침에 화장실에 가기 전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온수기를 잠시 틀어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차를 줄여야 합니다. 발이 닿는 차가운 바닥에는 미리 따뜻한 물을 뿌려두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발바닥이 급격한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하세요. 둘째, 씻을 때는 발끝부터 시작하십시오. 탕에 들어가거나 샤워를 할 때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셔야 혈관이 놀라지 않습니다. 발, 다리, 몸통, 얼굴 순서로 따뜻한 물을 끼얹으며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셋째, 배변 시 절대로 무리하게 힘주지 마십시오. 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끙끙대며 힘을 주는 행위는 뇌혈관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오신 뒤 나중에 다시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욕실 문을 열기 전 온도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이 아침 뉴스를 보며 화를 내거나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머리를 싸매곤 하시죠. 35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예민하고 급한 성격은 뇌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꽉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 혈압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뜩이나 혈관이 오그라들어 있는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약해진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5분만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어깨의 힘을 툭 빼고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코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따뜻한 공기가 나가며 배가 쑥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이때 잡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손주가 온다 그랬나?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게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 뒤 다시 내 숨소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건 뇌졸중 위험을 10% 이상 줄이는 아주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가 가장 민감합니다. 이때 불안이나 짜증 대신 평온함을 선물해 주세요. 오늘도 내 몸은 건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부드럽게 이완되어 하루의 추위를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8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을 침묵이 살인자라고 부르죠. 이 살인자가 내 몸속에 숨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혈압 측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 혈압은 여러분의 생명 지표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아침에 재는 혈압이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병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오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확한 측정을 위해 다음 수칙을 꼭 지키십시오. 첫째, 명상을 마친 뒤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재세요. 소변을 보셨다면 5분 정도 휴식한 뒤가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지 않은 채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십시오. 둘째, 팔꿈치와 심장의 높이를 맞추십시오. 혈압계 커프를 팔뚝에 감을 때 커프의 위치가 내 심장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 너무 낮으면 높게 나옵니다. 팔꿈치 접히는 선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위쪽이 적당합니다. 셋째, 2번 측정해서 기록하십시오. 첫 번째 측정은 긴장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재서 그 평균값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기록하세요. 가정 혈압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35, 이완기 혈압이 85를 넘는 일이 반복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압 수치는 여러분의 뇌혈관이 보내는 성적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성적표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가 훗날 응급실 문턱을 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새벽 공기를 마셔야 건강해진다며 영하의 날씨에도 겹겹이 껴입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지만 신경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겨울철 새벽 운동은 뇌졸중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철 아침 운동은 반드시 실내에서 아주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뇌로 가는 혈관의 길목을 열어주는 3분 스트레칭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목 돌리기입니다. 목은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정면으로 다시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갑자기 확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목 근육이 풀리면 뇌 혈류량이 개선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어깨 으쓱하기입니다. 양어깨를 귀 가까이 끝까지 올렸다가 5초간 멈춘 뒤 숨을 후 내뱉으며 한 번에 툭 떨어뜨리세요. 어깨 주변에 뭉친 근육이 풀려야 뇌 혈액 순환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셋째, 손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의 말초 신경이 모여있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면 전신의 혈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인 합곡혈을 지압해주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아침에는 동네 한 바퀴 뛰는 것보다 거실에서 따뜻하게 이 3가지만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약입니다. 땀을 흘려야 운동이 된다는 고정관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소중한 뇌혈관을 지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습관의 마무리는 바로 식사입니다. 요즘 아침을 굶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겨울철 아침 결식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요동치며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아침 식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피하십시오. 첫째, 가공육과 짠 음식입니다. 아침부터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 드시거나 짠 젓갈에 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혈압에 최악입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순식간에 높여버립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하얀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달콤한 믹스커피로 아침을 때우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음식은 혈당을 스파이크처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혈관을 아주 딱딱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청소하는 아침 식사의 황금 원칙은 천천히 올라가는 혈당과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습니다. 현미나 잡곡 같은 거친 곡물, 달걀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겨울철에는 천 유지를 위해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하루 종일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연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습관을 정성껏 지키셨다면 이제 뇌혈관에 진짜 보약을 넣어줄 시간입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혈관 상태가 유독 깨끗했던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의학적 근거를 더해 직접 선별한 손명준표 뇌혈관 식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뇌혈관 건강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청소부인데 이건 열을 가해 기름에 볶을 때 몸에 흡수되는 양이 몇 배나 뜁니다. 여기에 혈관 탄력을 지탱해주는 단백질인 달걀이 만나면 그야말로 혈관 성형 수준의 효과를 냅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토마토와 달걀을 툭툭 까넣어 3분만 볶아보세요.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들기름을 친 찐 두부입니다. 요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두부를 살짝 드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그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만 듬뿍 얹으세요.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들기름 속 오메가 3은 겨울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거르는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간장 대신 들기름의 고소한 맛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도 줄어들어 뇌졸중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와 견과류 한 줌입니다. 불조차 켜기 싫은 바쁜 아침에 가장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 이 칼륨은 혈관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아침 혈압을 즉각적으로 낮춰줍니다. 여기에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비타민 E가 가득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끝입니다. 바나나 한 개를 썰어 견과류와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겨울 추위를 견딜 든든한 보호막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인 제가 장담하건대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아침에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맛도 좋고 만들기도 너무나 쉬운 이 3가지 식단으로 내일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뇌졸중을 막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살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지키나 싶어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술실에서 제가 마주했던 수많은 환자분과 그 가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소한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는 어제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아직 그 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고 딱 1분만 기지개 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외출하실 때 꼭 하나만 더 약속해 주세요. 바로 모자와 목도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머리입니다. 머리와 목만 따뜻하게 보호해도 체감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고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보약 한 잔보다 따뜻한 목도리 하나가 뇌졸중을 막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명의 신호 FAST 법칙도 잊지 마세요. 이 하고 웃어보기, 양팔 들어보기, 단어 말해보기.
이 신호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소중한 친구나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청춘은 다시 시작된다. 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 손명준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